오늘 인류 최초의 와인을 소개해줄게. 사페라비라고 읽나요? 사페라비? 그렇지. 아네모는 이제 그 와이너리의 이름이고, 사페라비는 이제 포도 품종의 이름이야.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고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조지아, 그루지아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조지아라고 얘기하는 이곳에서 나오는, 그 중에서도 이 사페라비라는 품종은 꼭 한번, 진짜 와인을 좋아한다면, 와인을 한번 깊게 알아가는 과정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했을 때 너무나도 특별한 와인이 아무래도 사페라비 품종이 아닐까? 조그맣고 생소한 나라잖아요. 와인의 발상지지. 거의 한 8,000년 이상의 포도들이 태어난 곳, 포도 씨의 화석이 막 발견된. 와인의 종주국은 프랑스 아니었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것도 맞고, 가치 있는 고급스러운 와인들, 그런 등급 체계들을 통해 가지고 와인의 발전을 이제 이끌었다면은, 시초지, 이제 발생지, 이제 근원이라고 한다면 그 흑해 주변에 조지아라든가 뭐 몰도바, 아르메니아 이쪽 주변에서부터 이제 와인의 역사가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좀 내려오면서 이제 뭐 3,000년, 4,000년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스 사람들이 또 이태리로 가가지고 이제 또 와인들을 또 전파하게 되고, 또 이태리에 있는 그 로마 제국에서 이제 계속 뻗어나게 되는, 그러면서 프랑스까지 또 스페인까지 이렇게 이제 영역들을 활동하면서 포도의 이제 재배 역사들이 계속 건너가게 되는 게 와인의 역사지. 조지아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거는 언제쯤이고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 건 언제쯤이에요? 기본적으로 평균 이제 기원전 8,000년 전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때부터 이제 포도 씨의 화석들이 나왔고, 벽화라던가 그런 문화들을 봤을 때 포도를 재배했었던 이런 흔적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야. 프랑스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는 몇 천 년이 지나서인가요? 그렇지. 그것도 뭐 발전한 건 2,000년, 3,000년. 이 와인은 내가 그래도 좀 아끼는 와인이다 보니까 잘 안 따. 야, 이건 맛있네. 어때? 산미는 꽤 있는 것 같고, 이걸 타닌감이 약하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혀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네. 타닌감은 혀를 쪼이는, 마르게 하는 느낌이거든. 듣고 보니까 혀가 좀 쪼이는 것 같기도 하고. 8,000년 전이면 자연에서 발견했을 것 같은데, 자연 발효된 포도주는 이런 맛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조지아에서 맛스럽게 만든 생산자예요. 안나라는 사람이 이제 만드는데, 조지아의 양조학 교수예요. 어허. 대단한 사람이네요. 근데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숙성의 차이가 있어. 크베브리라는 이제 토기 항아리에서 숙성을 하죠. 원래 와인은 오크통 숙성 아니에요? 그치. 근데 오크통, 오크 나무를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오크통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그 항아리의 이름을 크베브리라고 해가지고 땅 속에 박아놓고 와인을 만들고 발효하고 이렇게 했었지. 하고 많은 방법들 중에 포도인 이유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문자도 발명되기 전에 벽화를 그리던 시절에 포도에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는 그때부터도 포도라는 작물이 뭔가 특별했다는 거잖아요. 발효하는 과실로서는 되게 좀 뛰어났던 걸 가지고 있지. 뭐는 사과나 배나 과일류와 비교했을 때 충분한 당과 산도와 발효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조지아에서 시작돼가지고 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거 보면은 동쪽으로 온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간 거잖아요. 포도나무라는 게 사실은 좀 더 척박할수록 스트레스를 살짝 받고 뿌리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거든. 동아시아 쪽은 대평야들이 좀 많고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키우게 됐었던 기후 환경이 많았고, 유럽 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기후의 변화도 좀 되게 다양하고, 석회질 토양이라든가 훨씬 더 양질의 포도들을 잘 만들게 됐고, 퀄리티를 좀 많이 만들게 됐지. 다른 하나는 이제 뭐 유럽 전체들을 로마 제국들이 장악하는 과정에서 포도를 키우는 재배 기술들이 또 전파되고, 양조 또 기술도 전파되고. 그렇지. 양조 기술도 전파가 되고, 살아남게 되는 포도나무들은 또 거기 나라 맞춰가지고 계속 뻗어나가고 한 게 많지. 유럽의 술 하면은 저는 이제 와인과 맥주가 같이 생각이 나거든요. 맥주는 근데 캐주얼한 이미지, 와인은 약간 고풍스러운 이미지, 그런 것도 역사문화적 배경이 있나요? 보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키우기 쉬웠던 농작물이었고, 양조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단순하고 또 쉽게 만들 수 있고, 포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까다롭게 재배를 했었고, 많은 기술력과 인품들이 들어가는 거지. 장비빨도 많이 필요하고, 또 숙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과 이런 노력들이 하다 보니까 이 술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귀족들만 마시게 되고, 발달을 하면서 수천만 가지의 갈래가 뻗어나갔는데 우리 쪽으로는 안 왔네요, 그게. 우리 쪽으로 알았지.
한국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장마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포도들이 재배가 됐었고 양조형 포도보다는 식용 포도로서 좀 발전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발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와인 하면 그냥 사람들은 프랑스가 종주국인 줄 알고 많은 유럽의 나라와 지역들 중에서 왜 또 프랑스가 그렇게 된 걸까요? 국제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되게 유명한 포도 품종들이 프랑스에서 가장 적합하게 나왔고 특히 이제 까베르 소비뇽이 되게 잘 자랐고 메를로라든가 샤도네이 그러한 품종들이 많이 뻗어나게 했었지. 포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이 있거든. 토양, 기후, 그다음 일조량, 토양들도 되게 좀 다양한 토양들이 있고 경사라던가 또 강을 끼고 서늘함도 보여주면서 따뜻한 일조량도 받쳐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프랑스에서 되게 잘 갖춰져 있거든. 비옥한 토양보다는 척박해야지 훨씬 더 좋은 포도를 만들 수가 있고 강을 하나 시키고 있다는 거는 일교차가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 밤낮에 일교차가 커야지 산도나 이제 포도의 당도들이 잘 올라갈 수가 있거든.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경사들이 약간씩 있어. 평지에 있으면은 햇살을 받는 포도들은 딱 정해져 있어. 서로가 가리는데. 근데 이제 경사가 져서 이제 포도들이 쭈쭈쭈쭈 이렇게 있으면은 골고루 이제 포도나무 사이사이로 이제 햇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좀 장점이기도 하죠. 강을 끼고 있는 언덕 지형이 많은 나라일수록 와인이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빨리 일조량이 너무 세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적정 수준 천천하게 이제 자라야지 진짜 좋은 포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그걸 이제 이용해서 재료를 가지고 양조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에 더 많았던 거죠. 그러면은 로마 제국이 유럽을 정복하면서 포도와 와인이 많이 전파가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그 그렇지. 유럽 사람들이 또 전 세계로 포도와 와인을 전파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이제 그게 이제 이태리에서 또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이제 와인 문화들, 와인 역사가 시작됐지. 그 나라들이 다 종주국이 됐잖아. 특히 이 이태리에서 와인을 만들던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 캘리포니아 주로 이제 떠나면서 미국에서는 1800년대부터 이제 시작되고 호주에서도 그 시기에 포도나무를 선물 받거나 보관됐었던 거를 이어받아가지고 시작한 게 되게 많거든. 그러면서 좀 이주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가 무엇인가, 포도를 키우면서 양조하는 스킬이 있었던 사람들도 좀 있었던 거지. 유럽 내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던 프랑스랑 이탈리아가 또 스타일이 전파가 근데 이제 이태리는 각 지역마다 진짜 다양한 토착 품종들이 있는데 환경들이 다 적응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지도 못했어. 그와 반대로 프랑스 쪽에 있는 까베르 소비뇽이라든가 메를로나 샤도네이 같은 품종들은 어느 나라 어느 환경에서도 잘 자랐던 거야. 그 나라에서 확실하게 자기네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거지. 사실 이제 말백이라는 포도도 아르헨티나에서 나오는 멘도자 말백이 엄청나게 유명해. 근데 그 말백도 사실은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보르도 밑에 있는 까오르라는 지방에서부터 건너가게 된 이제 품종이기도 하고, 원래는 시작은 프랑스지만 미국이나 호주나 칠레로 가면서 그 나라의 대표 품종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지. 근데 캘리포니아를 보게 되면 좀 내륙으로 들어올수록 훨씬 더 뜨겁고 일조량이 더 강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이제 북서부 쪽에 이제 소노마 카운티, 뭐 나파밸리가 이제 최고의 와인들을 생산하는 곳인데 훨씬 더 뜨겁고 강렬하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섬세한 포도 품종보다는 껍질이 두꺼우면서 진한 품종들이 잘 자라게 된 거야. 또 워싱턴 쪽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서늘해. 브로그뉴 스타일의 와인들을 만들어 봤더니 너무나도 잘 만들어. 또 피노누아 같은 품종으로 했을 때도 되게 잘 자라는 거지. 서늘하니까. 근데 이제 넘어갔을 때부터는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칠레도 그렇고 과학으로 와인들을 만들기 시작했어.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독일에서는 최소한으로 이제 포도밭에 많은 환경들을 맡겼었고 전통과 역사를 따라서 만들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포도밭부터 시작해가지고 통풍장치라던가 열을 가한다던가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주기도 했었고, 기술력으로 와인들의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했지. 와인의 맛이 좀 균일되게 나오는 스타일도 많았고 고객들도 만족도도 높아지고, 두 번째는 되게 좀 브랜드적인 이제 마케팅 요소들도 컸고, 와인을 만듦에 있어서의 이런 철학들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 전통과 역사를 고수하면서 유지하면서 이어나가려는 이런 게 있었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먹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좋은 맛을 또 찾아서 와인들을 생산하는 데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빈티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 그 해에 따라 가지고 맛의 영향들이 정말 심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했지. 맛있었던 이제 와인들이 균일하게 맛있어야 되는, 그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더 많이 했었지. 과학기술로 다루고 현대화하고 음. 유럽은 전통을 지키면서 신기술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 벌써 이미 시작됐지. 뭐 4, 50년 전부터 다음 세대들이 이제 받아오면서 계속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또 수출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고, 친절한 레이블, 거기도 이제 포도 품종을 쓰기도 시작을 하고, 접근성 좋은 맛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생산량도 늘리고, 또 유통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좀 갈리긴 해. 어떤 사람들은 진짜 희소성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서 많은 애호가들을 줄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더 많이 뿌리는 이제 이런 생산자들도 있고, 좀 나눠져 있지. 다음 시간에는 혹시 어떤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좀. 또 궁금한 와인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이제 모르는 건 또 저도 찾아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말 나온 김에 진짜 이거 와인 수업에서 들으면 20만 원, 30만 원 드는 건데 클릭 한 번으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내 입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